안녕하세요. 이건 멤버십 영상이라 조금 그냥 편안하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제 좋게 보는 근거들로 짠 2분기 그냥 실적 예측, 시나리오 같은 거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실적 예측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 워낙 다 다르고 거의 많이 틀리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멤버십이 몇 분 없어서 제 생각하는 기준을 재미로만 봐주세요. 저는 2분기 실적이 좀 좋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서 그냥 한번 제 시나리오를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전망이랑 투자 논거를 좀 봐볼게요. 매출 전망 한번 보시면 25년 2분기 매출은 약 3억 500만 달러에서 3억 1,500만 달러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이게 월스트리트 예상치보다 좀 높은 수치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정 에비타도 손실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으로 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 목표를 달성을 향한 좀 중요한 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치들은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좋게 보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걸 넣고서는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딱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만 봐주세요. 우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엠브리 제네키스 인수 효과가 처음으로 분기 전체에 걸쳐서 온전히 반영되는 게 2분기입니다. 주간 뉴스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효과가 2분기부터 좀 제대로 다 온전히 반영되는 것 때문에 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억 달러 아스트라제네카 모델링 파트너십 발생하는 고마진 매출이 2분기부터 인식이 돼요, 이것도. 그리고 핵심 사업인 종양각에서 요 XT CDX 분석법이 전국적으로 출시가 되고 본격화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의미 있게 상승을 볼 수 있는 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핵심 동력들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해온 경영진의 성향과 결합되어 템퍼스 AI의 8월 8일 실적을 앞두고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핵심 성장 동력들이 좀 강력하게 2분기에 작용해서 8월 8일 실적에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조금 좋은 소식들은 다 이미 뉴스로 확인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본 시나리오입니다. 우선 재무제표 간단하게 살펴보면 1분기는 전년 대비 75.4%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도 60.7%에 달해서 전년 동기 대비 53.3%에 크게 개선됐어요. 당연히 조정 EBITDA 손실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개선됐고 1분기 때 수익성 개선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25년 연간 가이던스로 12억 5천만 달러 매출과 약 500만 달러의 조정 EBITDA 흑자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템퍼스 쪽에서도. 그리고 얘네들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배경들 기준으로 2분기 월스트리트 컨센서스 매출 약 2억 9,700만에서 2억 9,900만 달러, 주당 손실은 약 0.23 수준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 0.23 기준은 비회계 기준이에요. 스톡나우에는 0.34인가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건 회계 기준 EPS로 보시면 돼요. 비회계랑 회계가 무슨 차이냐면은 비회계는 이제 주식 보상이나 이런 감가상각 그런 거 뺀 거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회계 기준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식 보상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재무에 대해서 숫자 하나하나까지 따지면서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봐야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꼼꼼하게 숫자 하나하나까지 따질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그렇게 그거 좀 잘한다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을 때는. 그래서 보시면 유전치약 매출도 4분기에서 1분기로 와서 증가했고 2분기도 좀 높아질 예정이에요. 다 성장이 보여질 예정입니다. 이 매출 총이익률도 중요한데 이 매출 총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4년 4분기부터 25년 2분기를 좀 예측과 함께 같이 보면 좀 가파른 성장 궤도를 보여주고 마진 개선과 흑자 전환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랑 여러 자료를 넣어서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예측치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우선 유전치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전치약 부분이 1분기 매출의 약 76%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인데 2분기에도 이게 성장을 좀 견인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양학도 있는데 여기 매출도 31% 증가하고 검사량이 중요한데 검사량도 20%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평균 단가도 올라갔습니다. 상승됐고 2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출시된 건데 FDA 승인 받은 것 때문에 이 검사는 메디케어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게 4,500달러로 이전 버전보다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게 이제 24년 4분기 실적과 25년 실적에서 이게 보여줬습니다. 저런 것들이 실제로 실적에서도 증명이 됐고요.
1분기 실적에는 초기 영향만 반영됐고 2분기에는 3개월 전체에 걸친 효과가 온전히 반영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가 조금 더 성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엠브리 제네틱스 인수인데 이거 25년 2월 3일에 완료됐거든요, 인수가. 1분기 실적 보고된 6,350만 달러의 매출은 단 2개월간 운영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목할 점은 검사량이 약 23%라는 거예요. 경영진은 초기에 10% 중후반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그걸 좀 가볍게 뛰어넘어서 이것도 좀 기대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뭐 증가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매출 같은 경우는 다 뉴스 기반입니다. 제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뉴스나 뭐 인터뷰, 실적에서 가져온 결과물들이에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는 다 제 뇌피셜이긴 한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뉴스랑 재무, 뭐 CEO 발언 그런 팩트들로 위주로 갖다 넣은 거고요. 좀 이제 애매하게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때는 좀 높은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준 자체도 다 경영진이나 재무 뭐 이런 실적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뭐 참고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도 주주다 보니까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저 엠브리의 1분기 2개월치 매출이 6,350만 달러거든요. 이거를 3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2분기 기준 매출은 약 9,5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1분기 대비 50%에 달하는 좀 큰 상승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높게 볼 수 있는 수치들은 경영진의 좀 신중한 전망 태도 때문에 확실히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1분기에 23%라는 놀라운 검사량 증가는 이러한 보수적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분기 실적 반영이라는 구조적 효과와 지속적인 유기적 성장세의 결합은 유전성 질환 부분이 2분기 컨센서스 모델을 상회할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템퍼스의 또 하나 중요한 데이터 및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고마진 성장 가속기를 달리고 있거든요. 일단 데이터 및 서비스 부분은 템퍼스 사업 중에 가장 높은 마진을 자랑하고 2분기 성장을 가속화할 결정적인 좀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1분기 때도 6,1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2%나 성장했거든요. 이 중에 데이터 라이선싱 사업은 58%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해줬고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74.6%에 달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4월에 발표된 아스트라제네카랑 파토스와의 3년간 2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이 있거든요. 경영진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출이 2분기부터 시작하고 3년 동안 균등하게 인식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균등한 거를 3년 동안 분기 재무마다 나눠서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2분기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 계약이 단순한 일회성 계약도 아니고 서비스로서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완전히 새롭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극도로 높은 마진을 가진 제품 카테고리의 탄생을 의미해줘요. 그 매출이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나눠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총이익률은 기준 부문 평균인 75%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이라는 비용이 이미 삼각된 고정자산 300페타바이트 멀티모달 데이터에서 발생하기 때문인데 추가 비용은 주로 컴퓨터 비용, 구글과의 유리한 클라우드 계약으로 통제되고 인건비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고마진 매출 증가는 연결 매출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매출 총이익과 조정 EBITDA에 막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쳐줄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어요. 유전체약 매출도 보면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분기 계속 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렇게 좀 늘어가는 모습이 딱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 이제 숫자 점 몇, 뭐 이렇게 뭐 조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렇게까지 뭐 자세히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본다 해도 의미 해석 자체가 달라질 게 있나 싶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좀 집착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제 투자 스타일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봐도 계속 다 좋아지고 있죠. 늘고 있죠.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들만 보면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들이 좀 명확히 보여요. 그래서 2분기 때 좀 좋게 반영되는 것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불러올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2분기 내내 발표된 뭐 그런 뉴스들을 보면 좀 통합된 AI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일관된 전략의 일부로 해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주간 뉴스를 계속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이게 그때 알려드렸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보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던 내용들일 겁니다. 협력이라든지 컨퍼런스 참가, 템퍼스원 통합, 뭐 엑스엠 분석법 출시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생태계 구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확히 어떤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지 템퍼스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가 좀 확실히 보여서 저는 좋았거든요. 2분기는. 근데 뭐 주가는 여전히 반응을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런 새로운 전략적 협력들을 발표됐는데 저런 것들은 아스트라제네카 건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템퍼스 플랫폼이 다양한 제약사 파트너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를 좀 재확인시켜준 그런 뉴스들이 많았고요. 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뭐 기술적 성장들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2분기 활동들은 템퍼스가 개별 검사 제공장을 넘어서 정밀 의료를 위한 운영체제 OS를 구축하는 설계자로 전환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어요. 그리고 EHR에 통합된 템퍼스 원, 이 AI 비서가 의사에게 데이터를 더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이 앱이 조금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좀 괜찮은 되게 매력적인 상품이어서 전 되게 좋았습니다. 저 템퍼스 원이. 살짝 의사 전용 AI 비서 느낌 보시면 됩니다. 의사 전용 뭐 챗 GPT 그런 AI 봇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이제 6월 30일에 있었던 템퍼스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CB 발행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2분기 재무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6월 30일 날 하긴 했는데 실적 마감 이후인 7월 3일에 최종 완료가 돼가지고 재무 효과는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27년 만기인 2억 7천만 달러의 대출 상한, 기존 부채 상한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저 12 발행이 굉장히 좀 좋다고 봤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빠졌죠. 이제 매수세를 좀 잃었다고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왜냐면 그때 이제 러셀 3000 반영도 끝나면서 기대감도 사라졌을 텐데 저런 뉴스가 나오고 내부자 매도도 같이 나오면서 매수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죠. 뭐 ARK의 뭐 매수 말고는. 어쨌든 이거는 낮은 이자율로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재무에서는 좀 영리한 조치였거든요. 실제로 연간이자 비용을 크게 절감해서 순이익과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순풍을 좀 제공해줬고 부채 만기를 2030년으로 연장해서 단기적인 재무제표 리스크를 제거한 효과거든요. 저런 것들이 이제 재무적 정교함과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집중을 좀 시사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시장은 다르게 받아들여서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올라야 뭐 좋은 거니까 좀 뭐 타이밍도 그렇고 좀 아쉽기는 해요. 조금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나중에는 이게 좋게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자율 차이가 엄청나서 이자가 많이 깎여서 아마 재무 반영에 좀 좋게 잘 들어갈 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도 좋아졌다 보니까 저 현금으로 뭐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 상대의 시장 상황을 보면 가던트 헬스의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긍정적 신호를 전 또 여기서 받았거든요. 가던트 헬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해서 컨센서스였던 약 2억 1,100만 달러를 10% 가까이 상회했거든요. 동양항 매출 부분에서 22% 성장했어요. 그리고 바이오 파마 및 데이터 부분에서 매출 28% 증가했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뭐 상향했습니다. 그렇게 뭐 크게 상향된 건 아닌데 어쨌든 상향이 됐어요. 9억 2,500만 달러도 상향됐습니다. 가던트의 실적 호조와 가이던스 상향, 특히 핵심인 종양항 및 바이오 파마 부문에서 성과가 되게 도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템퍼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구조적 순풍이어서 템퍼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유사하게 유리한 시장 역할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가던트 헬스 실적 발표 이전에 형성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지금 보수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템퍼스와 가던트는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고객에게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던트의 7월 30일 발표한 2분기 실적은 모든 사업 부분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템퍼스의 실적 역시 기존 모델보다 강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템퍼스 역시 2분기 실적이 조금 예측치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선행지표가 될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측 중간값을 매겨보면 굉장히 좋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저기 좋다고 무조건 좋진 않겠지만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표들로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예측이 좀 낙관적이긴 한데 핵심 경쟁사가 보여준 시장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기랑 같은 걸 하는데 저기는 실적이 좋으면 템퍼스도 당연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건 정상적 범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실적들을 좀 예상하긴 합니다. 저런 자료들을 토대로. 이것도 이제 파운데이션 메디슨과 이그젝트 사이언스 시스 저런 경쟁사들의 활동을 봤을 때 유전체 데이터 가치가 조금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는 경영진의 보수주의 해부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가 좀 낮게 약속하고 높게 달성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적을. 근데 전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1분기 매출도 추정치보다 700만 달러 이상 초과한 매출을 보여줬고요. 1분기 EPS나 뭐 1분기 매출은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되게 컸죠. 근데 이때도 발표하고 뭐 갑자기 빠졌었거든요.
전 그때 추매를 했는데 이유 없이 빠졌다가 바로 말아 올리더라고요. 시장에 뭐 분석이 좀 그때 이상했나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실적 잘 나왔는데 떨어지길래 전 샀는데 뭐 다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이후에 템퍼스가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되게 1000만 달러 상향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상향을 했어요. 보수적인 경영진이 상향을 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진들의 초과 달성에 높은 확신을 보여주는 게 저런 가이던스 설정으로 엿볼 수 있었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경영진들이 단기 이익 극대화보다 장기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좀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관심을 끌라고 높게 잡거나 뭐 이런 위험 감수를 좀 하지 않아요. 차라리 보수적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좀 초과 성과를 해서 서프라이즈를 내는 패턴이 조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2분기 봐야지 알겠지만 저 CEO인 에릭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인터뷰들을 조합해봤을 때. 그래서 정리해보면 2분기 실적 상해의 핵심 동력 요인은 엠브리의 온전한 반영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매출 발생이고 XT CDX의 ASP 상승 효과도 이제 온전히 들어가고 시장 순풍도 한몫하지 않나 싶어요. 이 시장 순풍이 저 시장 상황 뭐 이제 막 나스닥 뭐 오르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관련된 기업들의 좀 좋았던 실적 분위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스크나 약세 시나리오도 간단하게 봐볼게요. 템퍼스는 이미 6.9배에서 7.5배의 높은 선행 주가 매출 비율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게 포워드 PS라는 건데 산업 평균과 같은 동종 업체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템퍼스의 월등한 성장률과 독보적인 AI 데이터 플랫폼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데 동시에 주가가 완벽한 실행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음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가 나온다면 좀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작은 실수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주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보고서는 이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에 대한 중요한 검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제 이런 템퍼스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매 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다들 이제 과열이다, 뭐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내릴 건덕지가 나오면은 계속 찍어 누르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보수적으로 잡는 가이던스를 좋아하는 게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시장의 충격을 조금 더 상쇄할 수 있는 그나마 좀 범퍼 역할이 된달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로는 내부자 매도가 요즘 잦았다는 거예요. 뭐 계획된 매도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조금 계속 잦았어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랑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뭐 그런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죠. 그래도 아무리 저렇게 팔았어도 조금 CEO가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분 27.6%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매도가 일단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이었던 거고, 뭐 팔란티어나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 뭐 이런 좋은 기업들도 다 매도는 계속 나오니까요. 내부자 매도는. 그리고 이런 갭 손실은 주로 주식 기반 보상 같은 좀 이게 문제긴 하거든요. 주식 기반 보상이 많은 거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템퍼스의 또 좀 위험한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요. 주식 기반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분기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 회사를 지켜볼 때 좀 체크해야 될 항목이니까 같이 넣었고요. 이번 EPS 갭 재무랑 논갭 재무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주당 순손실에서 좀 차이가 괴리가 있거든요. 왜 그 손실폭이 커 보일 수 있냐면은 전략적인 연구개발 R&D 비용이 느는 것과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금 유출은 없는 회계상 비용과 특히 주식 기준 보상 저거 위에서 말씀드린 저 주식 보상 저게 순손실에 큰 영향을 미쳐요. 템퍼스는 1분기에만 2,820만 달러의 주식 기준 보상 비용을 인식했는데 이는 조정 EBITDA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회계상 순손실에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조정 EBITDA 기준으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거다 하는데 그 말하는 조정 EBITDA가 저런 것들을 뺀 겁니다. 그리고 기타 비영업적 요인 1분기에는 보유 중인 시장성 유가증권이 가치 변동으로 인해서 3,180만 달러의 평가 손실이 발생됐어요. 이러한 항목은 변동성이 커서 2분기 실적에서도 예측이 좀 불가능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은 핵심 사업의 성장성과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조정 EBITDA 개선 추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기대치 상회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기업 내부의 특수한 촉매제 엠브리, 아스트라제네카, XT, CDX와 외부 시장 검증, 가이던트의 실적이 결합된 긍정적인 저만의 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8월 8일 실적 발표에 주목할 점은 가이던스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25년 연간 가이던스의 업데이트 여부예요. 이거
가이던스 상향만 해도 주가가 크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가이던스 하향하면 이제 좀 사고긴 하죠. 우선 현재로는 12억 5천만 달러 매출에 500만 달러 흑자 전환 연간 가이던스를 내고 있습니다. 조정 에비타 기준이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강력하게 좀 뚫어 올릴 수 있는 촉매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26년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26년이라고 해봐야 지금 4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이런 소형주들은 조금 펌핑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저런 스몰캡들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냥 저만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 결과는 미지수긴 합니다. 뭐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한데 조금 확률적으로 높은 곳들에 베팅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프로가 당연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40대 60이라면은 저는 좀 60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이걸 좀 좋아해요. 그나마 좀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요. 선택할 때. 그리고 3분기 전망도 2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진 않지만 6월 말에 했던 그 12 전환사채 발행이 3분기부터 이자 비용 크게 절감시켜서 수익성을 개선해 줄 거예요. 이게 재무에 찍힐 거거든요. 경영진이 이 조치가 3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해 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남은 돈을 잘 써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뭐 언급이 있지 않나? 있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나 하는 좀 되게 궁금해요. 하여튼 이번 분기는 3개월 동안 추적했던 뉴스들이 좋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기대하고 있는 거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나오면 좀 실망도 커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리고 다음은 사업 부분별 코멘트입니다. 엠브리의 성장률, 아스트라제네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진행 상황과 XT, CDX 채택률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MRD 및 신제품, XM 분석법과 같은 신제품의 보험 적용 경로 및 상업적 성공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가 있어요. CFO 짐 로저스의 마진 추세 및 연간 수익성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코멘트도 좀 주목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편하게 이런 그냥 시나리오, 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하고 좀 만들었던 자료들을 같이 좀 봤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딱히 올리기도 조금 애매하고, 뇌피셜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그냥 이거를 그냥 올리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차피 맨날 이런 거를 만들고 보고 자료를 또 취합하고 계속 조사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료도 만들고, 만들면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좀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멤버십이 아무 효과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좀 더 개인적인 이런 금융 쪽, 뭐 이런 투자에 대한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뭐 사실 이런 거는 맞고 틀리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사실, 그건 워렌 버핏도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나리오와 이런 근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저만의 이제 투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그냥 멤버십 회원들이랑 공유하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은 뭐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이렇게 조금 좀 더 개인적인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하고 딱히 필요해 하시거나 좋아해 주시지 않으면 뭐 그냥 혼자 보고 많은 또 올리는 게 나을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차피 멤버십 회원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보실지 안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보시겠죠. 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냥 진짜 편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캠퍼스 주가는 많이 빠져가지고 다들 힘드실 텐데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